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다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드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지금 영상을 몇 번째 다시 찍고 있는데, 일단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코다코 기업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코다코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어 좀 좋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다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크게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총 세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2016년도 당시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최근에 거래 정지된 이유에 대해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가 풀리면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커지는 부분들, 자,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거래 정지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 자, 거래 정지된 시점이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시를 좀 살펴보면은 2019년도 4월 달에 당시 나왔던 공시들을 살펴보면은, 자, 거래 정지됐던 시점이 3월 19일 날짜죠. 자,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 돌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됐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 정지 종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상장 폐지 사유인데, 보통 상장 폐지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이 영업 활동을 못해서 적자를 기록을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자본 잠식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자본의 50% 이상이 자본 잠식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는 그냥 돈 못 벌어가지고 적자 기록해서 망하는 거고, 두 번째로 상장 폐지 사유는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해서 감사 의견 적정이 나지 못해서 감사 의견 거절이 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코다코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살펴봤는데, 왜 이런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을 보려면 이제 매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을 보면은 최근에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연간 매출을 살펴봤을 때 2015년도, 16년도 당시 때까지는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2017년도 들어서면서 매출이 꺾이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연도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거래 정지까지 갔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시간 관계상 팩트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2015년도, 16년도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출 업황이 좀 잘 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2017년도 때부터는 이제 업황이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꺾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업황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 16년도 때까지는 계속해서 판매량 증가로 전년 대비 성장하는 성장성을 보여왔었으나,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2017년도 때죠. 2017년도 때로 넘어서면서 유럽과 미국 정책, 그리고 중국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출액이 꺾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17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2018년도 때, 그리고 2019년도 때까지
정체가 지속되면서 매출액이 계속 감소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2020년도 1분기 보고서인데 2020년도 역시도 전년보다 증가할 거,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는 좀 회복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은 이제 코로나 변수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수준 한 비슷할 것 정도로만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해 보면은 최근에 2015년도, 16년도 매출 성장,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부진해 오다가 올해는 한 이제 그냥 적정 수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회복되기로 좀 어렵다라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대한 변화,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변화인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 쪽, 당기순이익 쪽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은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2017년도 때는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로 외환평가 손실이 증가되면서 크게 많이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 때 다시 환율을 좀 살펴보면은, 자, 그때 당시 환율이 어땠냐면은 보기 쉽게 주봉으로 볼게요. 제가 지금 이 표시해놨던 게 2015년도 당시 환율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으로 된 게 2016년도 당시 환율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당시 환율이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빠졌을 때죠. 자, 외환평가 손실이 크게 증가했을 때가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2017년도 당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적자가 적자까지는 아니죠. 손실이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즉 다시 한번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2017년도 때가 이 구간이고, 그리고 2018년도 때가 이 구간, 그리고 19년도 때가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때 다시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만큼의 달러 강세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매출액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2018년도 때는 많이 빠지고 19년도 때는 좀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2017년도 때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18년도 때는 제품에 대한 결함, 그래서 이 리콜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고, 2019년도 때는 자, 이것과 통틀어서 이제 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계속해서 똑같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변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판매량 감소, 그리고 업황 감소, 이제 이런 부분 플러스 제품에 대한 변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더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계속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매출액에 대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요번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미 이제 지난 일을 이제 넘길게요. 뭐 이제 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라던가 뭐 사업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됐고, 요번에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자, 코다코가 멕시코 공장에 전기차 부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이제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 이거는 즉 이제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기대감에 수급이 붙는다라는 건데, 지금 봐야 될 게, 그렇다는 말은 이제 다시 한번 더 매출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최근 공시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2020년도 1분기 공시를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 다시 한번 더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양산해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근데 지금 거기 공급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멕시코 쪽에 이제 보고 언어를 통해서
배터리 전기차 부품 양산 공급 확대죠. 자, 지금 보시면 보고 언어가 어디냐면은 현재 코다코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업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이제 10% 정도 전체 매출에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10%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판매 경로를 보시면 여기죠. 자, 보고 언어인데 지금 매출액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총 비중의 이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쪽으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해외 쪽 수출은 한 62% 중에서 그 안에 20%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할 수 있지만은 과연 전체 매출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100% 매출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에 대한 매출은 아직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건 점진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성장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동차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한다면은 그냥 주가가 상승보다는 그냥 횡보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주가를 보면은 보기 쉽게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코다코 기업이 냈던 매출액을 보면은 2015년도 당시 이제 이때부터 계속 보면은 이제 2,600억, 2,800억 영업이익 당기순이 이 정도로 기록을 할 때 주가가 2,000원대,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이 지난 2015년도, 2016년도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면은 그냥 아니 지금 주가 수준이 적당한 수준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더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 2016년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단순히 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몰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때 당시로 주가가 올라가기까지는 좀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가 되면서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보는 게 이제 멕시코 공장 쪽에 전기차 부품 공급을 확대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나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멕시코 쪽에서 지진이 나왔죠. 그래서 강도 7.4 규모의 지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코다코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가 멕시코 지도죠. 자, 이게 멕시코 지도인데 현재 코다코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도 공장 위치는 이 구간이에요. 이제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진이 난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번에 지진에 대한 피해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번에 이제 전기차 부품 공급 납품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좀 살아나게 되면은 주가 성장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성장을 기대하더라도 일단 이전에 매출액 대비 성장 주가 흐름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공매도 나왔던 때가 이제 이때죠.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기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부담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상 좀 코다코가 다시 한 번 더 2,000원대 위로 올리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어찌됐건 간에 뭐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2분기, 3분기 매출 지켜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오늘 코다코에 대한 기업을 설명드려봤고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